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웃군입니다. 7월 9일 오전 10시 39분이네요. 예, 오늘 아침에 그 화장실에서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고든창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그 국제선거 감시단의 일원으로서 왔는지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모수단이라는 분한테 하도 집중하다 보니까. 근데 그 고든창이라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그 자신의 SNS에 그 사람들은 뭐 이제 그 SNS에 올리는 뭐 그게 이제 의미를 갖죠, 전부. 그냥 괜히 뭐 일반인들이 올리는 뭐 SNS에 올리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의미가. 근데 그 고든창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이제 트럼프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확실하게 거의.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올린 내용이 뭐였냐면 참 희한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예, 저로서는 이렇게 뭐랄까, 이제 쭉 유튜브 보다 보면 뭐가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지?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이재명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예,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 참 희한한 내용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아직은 감이 안 잡혀요. 이게 뭐지? 예, 저는 사실 모수단 대사가 그때 그 뭐 안동댐 발언을 했을 때도 대충 이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감을 잡아요, 대충 제가. 근데 이 얘기는 뭘까? 감이 안 옵니다. 근데 하여튼 뭐 대단한 얘기예요, 어찌됐건. 아주 특이한 얘기고, 좀 어떤 가설이 안 세워져요. 뭐 이런 거구나. 저는 대부분 이제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되는 편인데, 뭐 그래서 그랬겠지 뭐 이런 식인데, 이게 뭘까?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오바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 예, 하여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놓죠. 아주 되게 희한한 이제 사건이다. 희한한 사건. 저는 제 나름대로 딱지를 붙여요. 오늘 아침에 그 아주 희한한 내용이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거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도대체 고든창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SNS에 글을 올렸을까? 예, 궁금합니다. 대단한 내용이에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내용일까요? 예, 궁금합니다. 아무튼 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늘 낙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낙관적이라는 것은 이 애국 보수 진영 쪽의 낙관적인 얘기입니다. 예, 저는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런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이유로 해서 늘 낙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 제 영상에 늘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께서는 늘 예, 저와는 좀 이제 반대되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이 저의 영상의 균형을 잡아주시는 걸 수도 있죠. 저는 늘 낙관적인 쪽으로 치우쳐요. 잘 될 것이다. 결국은 이재명 당선자는 내려오게 될 것이다. 조만간. 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저는 결국은 애국 보수가 곧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요. 뭐 아무튼 그런데 그 고든창이라는 사람이나 뭐 모수단이라는 사람이나 뭐 거의 같은 계열인데,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처음에는 고든창은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미국 유튜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인들이 만드는 유튜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트럼프를 쳐보면 막 미국인들이 만든 유튜브 동영상들도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그런 것 저런 거 이렇게 비교해서 보다 보면
그 고든창이라는 사람이 트럼프하고 어느 정도 사이에 이제 대충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잖아요. 예. 뭐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나는 트럼프랑 친하다 그러고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근데 이제 고든창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화면들을 제가 이제 다 봤으니까, 예, 그 사람은 그렇게 뭐 고든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인물은 아니고요. 모스단이라는 사람은 저는 그때 2주 전에 처음으로 이제 그런 발언을 할 때 처음으로 거의 뭐 알다시피 했으니까 잘 모르던 뭐 그런 영상도 잘 안 나왔어요, 모스단은. 그런데 이제 2주 전에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쭉 그 뒤로 영상을 보니까 이분도 뭐 생각보다는 굉장히 거물이구나. 거물이죠, 그 정도면. 굉장히 거물입니다. 국제사법대사, 뭐 특임대사 뭐 그런 거 지냈던 사람이고, 아직도 지금도 뭐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일하게 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은 뭐 모스단 대사를 우리나라 주한 미 대사로 임명해 달라, 뭐 이런 저는 뭐 그거는 별로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 미 대사로 임명해 달라, 뭐 이렇게 트럼프한테 뭐 편지도 보내고 그랬대나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저는 뭐 그거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모스단 대사는 제 생각에는 다른 방식으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 주한 미 대사보다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분이 뭐 굳이 주한 미 대사로 와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생각이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든창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재명 당선자 입장이 돼보면, 예, 그 입장이 돼보는 겁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입장이 돼본다는 것은 결국 제가 늘 말씀드린 이 잘난 체 하는 웃군이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 입장이 돼보려면 그 입장이 돼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려면 머리가 좋아야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재명 당선자 입장이 돼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의기양양했죠. 이제 뭐 난 대통령 됐어, 뭐 이렇게 G7 가는 비행기 올라탈 때만 해도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 부인 자기가 데리고 이제 쫙 올라가면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돌아오면서부터 벌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벌써 상황 파악이 어느 정도 된 거라고 봐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 상황 판단이 안 된 거죠. 난 이제 대통령 됐어. 이제 그거에 일단 취한 거죠, 이제 그 기분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 표정이었고, 실제로. 기고만장한 표정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오면서부터 벌써 표정 자체가 완전히 시쳇말로 썩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재명 당선자가. 뭐 G7에서 사실은 그게 트럼프한테 한 방 맞은 거거든요. 트럼프가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유도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G7, 트럼프가 뭐 가장 센 사람인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장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 뭐 밑에 이제 그 똘마니들은 뭐 그 트럼프 눈치 봐야 될 거고, 대충 트럼프 분위기대로 가야 될 건데, 뭐 트럼프가 이재명 당선자를 완전히 부정당선자 취급을 딱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똘마니들이 거기서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트럼프의 의도가 반영이 돼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재명 당선자가 당선되자마자 G7으로 이렇게 신나게 갔는데, 의기양양하게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심하게 얻어맞은 거죠. 그러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현타가 왔겠죠. 요즘 말로. 현실 감각이 돌아오는 거죠. 야, 이게 뭐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표정에 계속 나타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오늘 고든창의 그 SNS의 그 글, 그런 것들이 맥을 같이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당선자 입장이 돼보면 그런 분위기들이 감지가 안 될까요? 되죠. 뭐 좀 이상하다. 아, 이거 부정선거 이거 뽀록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고든창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대단한 얘기예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그 얘기는. 아무튼 근데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겠죠. 당연히. 부정선거를 안 했고 자기가 떳떳하게 대통령이 됐다면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없어요. 뭐 그냥 어려운 일들이 그냥 있는 거지. 뭐 지금 뭐 관세 그것도 해결해야 되죠. 근데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 이재명 당선자는 여태까지 해온 방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 그런 거 골치 아픈 거는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묻히더라. 이제 이런 경험적으로 알고 있겠죠. 이재명 당선자는. 근데 이제 이재명 당선자가 모르는 거는 그건 대통령일 때는 그게 잘 안 통한다.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인 거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자기가 여태까지 있었던 상황이라. 이제 자기는 대통령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그 입장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도 옛날엔 다 통했어요. 거의. 지금은 벌써 안 통하는 게 모스단 대사가 2주 전에 발언한 그 내용도 가라앉질 않아요. 계속 더 커져요. 지금. 가만히 있는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함정을 설치한 거죠. 우리 모스단 대사가.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재명 당선자는 지금 그러면은 이재명 당선자는 모스단 대사의 그 발언에 따른 그 논란들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할까요? 아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인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어떻겠어요? 이재명 당선자 입장이 돼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심정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얼마 전에 그 무슨 뭐 청주에선가 뭐 충청도에선가 뭐 그 이제 제가 보기엔 다 쇼인데 이재명 당선자는 원래 쇼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은 쇼를 그렇게 잘해요. 국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갖고 뭐 질의응답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 일반인들 모아놓고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질문도 받고 뭐 그런 자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유튜브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욕이 나왔죠. 예. 그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만약에 내가 100원이 있는데 뭐 돈이 없는데 뭐 하면서 아 시발 내가 100원밖에 없는데 뭐 이런 100만 원인가 100원인가 뭐 이러면서 아 시발 내가 100만 근데 거기서 시발 이 버릇으로 그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건 실수잖아요. 어찌됐건. 평소에 이재명 예전에도 한번 한 3개월 전에 그런 적이 무안공항 때인가 하여튼 뭐 산불 때인가 이게 나왔어요. 유튜브 동영상에. 그런 건 일종의 실수죠. 예. 그런 거를 공적인 자리에서 뭐 카메라가 다 돌아가고 있고 언론들이 찍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튀어나온다는 건 무조건 실수잖아요. 그거를 일부러 했을 리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선자의 심리 상태는 입장을 바꿔보면 이제 굉장히 몰리는 상황이고 뭔가 감지가 되고 있고 눈치 빠른 분이고 머리 좋은 분인데 이재명 당선자도 지금 상황이 이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구나. 이걸 이제 자기는 뭐랄까요? 그 감각적으로도 또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꼭 머리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육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정황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실수도 이제 그럴 때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심리 상태가 안정돼 있고 그러면 실수가 잘 안 나와요. 아시잖아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뭐 비슷한 또래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죠. 당연히 나이가 있는데 실수라는 게 내가 정서가 불안하고 뭐 마음이 불안할 때 자주 나오지. 내가 좀 안정적일 때 그런 실수 그거 진짜 엄청난 실수거든요. 그 카메라가 다 돌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다가 아 시발 내가 100만 원밖에 뭐 100원밖에 없는데 그 얘기가 그냥 실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당선자의 심리 상태를 대변한다. 네, 그런 게 아니겠느냐.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아무튼 그런 거와 연관지어서 보면은 고든창의 그 발언은 SNS의 그 발언은 글쎄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튼 그 14일 날 모스단 대사가 또 와가지고, 전 대사가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2주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안다고, 시간이 지나면 자꾸 알게 돼요. 뭐 2주가 지났잖아요. 그럼 2주 전하고는 다르죠. 모스단 대사가 그 발언을 했을 때는 제가 못 느꼈던 게, 이제 쭉 2주간에 그 일어난 일들을 쭉 돌이켜 보니까, 그러면 모스단 대사는 뭔가 쥐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냥 괜히 툭 던진 게 아니라 뭔가를 쥐고서 자신감을 바탕으로 던진 게 아니냐. 거기다가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당선자 측의 반응은 완전히 모르쇠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선자는 여태까지 그 방식을 써서 분리하면 그냥 모르쇠다. 공식이었어요. 이재명 당선자가 왜 그 방식을 취하게 되냐면,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그 방식을 제가 추측하기로 취했는데 잘 먹히는 거예요.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는 거죠. 뭐 여론이 뭐 들끓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는, 그걸 이제 학습했겠죠. 살아오면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되면 이제 그게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한 거죠, 이재명 당선자. 그러니까 모스단 대사의 그 발언에 대해서도 침묵,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침묵, 어제 이제 그 관세 25% 나오는데 침묵. 그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방식,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 이재명 당선자.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서는 이제 그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냥 쉽게 잦아들질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당선자의 그 목을 점점 올가매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유적으로 어떤 덫은 자꾸 움직일수록 이렇게 조여오는 덫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당선자는 약간 비유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재명 당선자가 자꾸 뭔가를 하면 할수록 자꾸 덫이 조여오는 거죠. 이렇게. 목을 조이듯이.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뭐 항상 이렇게 애국 보수 쪽에서 긍정적이다, 낙관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한 늘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제 얘기들이 좀 앞선 얘기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어떤 유튜브에서도 말하지 않는 내용들, 아직 개념조차 잡지 못하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끌어다가, 여러분들이 뭐 제 영상 많지는 않지만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다른 영상들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뭐 유명한 뭐 지금 애국 보수 쪽 그 유튜브 영상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쭉 보시면서 제 거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얘기,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개념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끔씩 있거든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